우리 제목, 우리 이거 실제로 알프레드 마샬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 차가운 이성, 뜨거운 심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걸 딱 편집을 해서 보여주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막스는 왜 2편이나 하면서 알편은 한 편, 마샬은 막스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한 번에 끝내냐고. 이 사람 미시경작 8번 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9번 한 거예요. 9번. 예. 우리 미시경작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알프레드 마샬 거니까 그대로 한 거니까 우리 마샬 9번 한 겁니다. 막스 2번 한 거예요. 그걸 막스한테 미안한 겁니다. 이 사람 9번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시경제학이라 그래서 한계 혁명의 완성자.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룰 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 경제학책 미시 파트 열어보면요. 한 장에 한 번씩 한계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저희 때랑도 지금은 이제 더 어려워져서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경제학과 문제를 보면요. 저도 못 풉니다. 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그 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한데. 예, 근데 그것도 뭐 하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전공자 소수만 배우면 될걸.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갖다 바이링구얼 할 필요 없잖아요. 일부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는 번역을 해주면 될 텐데. 이제 어쨌든 이제 마샬도 제 생각에 왜 그 말을 하냐. 마샬도 그걸 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마샬도 자기가 만든 학문이 왜 마샬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경제학자이면서도 거꾸로 인문학을 우리 스티브 잡스가 왜 이렇게 높게 평가받습니까? 예, 테크닉에다가 인문학을 갖다 더했다 그러잖아요. 마샬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샬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케인즈도 마찬가지고. 마샬이나 케인즈하면 우리는 수학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마샬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항상 인문학을 해야 된다. 예. 케인즈도 마찬가지고. 철학에 기반하지 않는 경제학은 의미 없다. 이런 얘기들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샬에 우리가 경제학을 다 공부하면서도 진정한 마샬을 배제하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전공학부터가 무시무시하죠. 예, 보통 천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수학자에다가 분자 물리학. 이게 19세기거든요. 19세기 분자 물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자였었고, 그래서 한계혁명을 완성시켜서 드디어 이제 가치에서 가격으로 완성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분 책 제목이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내용이요. 미시경제학입니다, 지금 미시경제학하고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냥 미시경제학 하면은 그냥 다 우리 알프레드 마샬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막 그래프 그리고 우리 옆에 보시면 우리 먼저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계시겠지만 그 강의한 거 그대로 탄력성 개념, 수요 공급 이론 그다음 전부 다 이미 다 완성됐던 게 마샬의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프는 다 마샬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마샬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자, 요 앞에서 가보셔야죠. 우리 알프레드 마샬 이후를 우리 신고전 경제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신자가 붙었으니까 그 전 애들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고전 경제학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고전 경제학자 누구 배웠습니까?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멜서스, 그 다음에 리카도, 그 다음에 막스 배웠죠. 특히 아담 스미스, 리카도, 막스 배웠단 말이에요. 자, 공통점. 노동가치설. 예. 기본적으로 뭐로 해서 찾습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는. 경제학이란 건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의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는 건데 결국 모든 경제학자들이 고전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노동가치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뭐 한다? 그걸 깨트리는 것이 바로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예.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보시면 아는 건데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마샬이 나오는 건 뭐냐? 우리 경제학 시간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물과 다이아몬드.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물이 다 소중? 저는 그렇진 않는데. 자, 뭐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다 물이 소중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게 더 비쌉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죠. 물론 사막에서야 뭐가 비싸겠습니까? 물이 비싸겠지만 뭐다? 막스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마샬은 이런 용어를 안 쓰는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가치는 분명히 뭐가 더 높습니까? 물이 다이아보다 더 크죠. 교환가치는 뭐가 보다 큽니까? 다이아가 물보다 훨씬 더 크죠. 결국은 뭐냐면 자, 막스는 한 방에 깰 수 있는 거거든요. 막스는 그랬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등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왜? 막스는 이거 딱 얘기를 하면 막스는 가볍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일상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이지 않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 너무 많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 컵의 사용 가치는 여러분이 쓰시는 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도자기가 수십만 원짜리입니다. 정말로요.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라고 다 비싼 건 아닌데요. 예, 제가 저기 중국 갔을 때 제가 이게 이런 거 가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게 세트, 이거 뭐 자랑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 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정성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고급품이거든요. 사용 가치는 사실 다른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환 가치는 여러분 말할 수도 없이 비싸죠. 예, 우리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치하고 이제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는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북극에 있는 에어컨하고 남극에 있는 에어컨하고 뭐는 같다? 가치는 같다라는 거죠. 가격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가격은 뭐에서 결정됩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럼 그 노동은 어떤 노동이에요? 논쟁이 많죠. 그냥 평균 노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스가. 그럼 그 평균 노동은 어떻게 계산해요? 네? 그걸 어떻게 다 더합니까? 내가 말해볼게요. 이거는 몇 시간 노동짜리예요. 그거 계산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카운트 가능합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네, 노동이 결정한다고? 100%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노동 외에 요소는 없어요, 전혀? 다 배제됩니까? 네? 배제됩니까? 배제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게? 네? 예를 들면 철이 있고 우리 구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철은 희소해요, 구리보다. 근데 구리를 파내는데 시간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럼 뭐가 더 가치 있다고 그래야 돼요? 구리가 더 가치 있다고 그래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저도 노동가치서를 부정하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가치는 기본적으로 저도 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이거는 가격은 뭐에서 결정됩니까? 막스한테 물어봅니다. 가격은 뭐에서 결정되니? 수요 공급일걸요? 아담 스미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요? 수요 공급. 이걸 부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이건 뭐가 된다? 현상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암이에요. 숨어 있습니다. 이건 명입니다. 명명백백한 겁니다. 자, 마시라는 손을 딱 뜨는 거죠. 어느 걸 연구해야겠다. 그럼요. 연구해서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뭐일 수 있다? 형이상학적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대단히 재밌는 얘기인데. 자,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놓으면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지구의 중심이 이걸 뭐 하기 때문에?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물어볼게요. 왜 잡아당겨요? 네? 네? 왜 잡아당겨요? 그럼 큰 중력이 작은 중력은 왜 잡아당겨요? 정답?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맞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빛이죠? 빛은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두 다의 뭐라 그래요? 입자의 파동이에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것도 틀린 용어죠. 입자의 성격과 파동의 성격을 다 갖는다 그래야죠. 빛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구할 건 뭐만 연구하면 된다? 입자의 성격, 파동의 성격, 잡아당기는 힘.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훗설에서 나오는 현상학의 전통이 나오는 겁니다. 사물의 본질은 우린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학문의 영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걸 연구할 자체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연구하면 된다. 이것만 연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고 훨씬 더 본질적이고 사회 현상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미시경제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 아까 배웠는데 수요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가볼까요? 수요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경제학의 출발입니다. 간단한데 경제의 출발점, 인간의 욕망이죠. 공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의 공급량이죠. 이해되겠습니까? The power of nature란 말이에요. 자연이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 자연이 플라스틱을 몇 개나 공급할 수 있느냐?
이해되시겠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액트예요. 아까 제가 전번에 막스 공부할 때 주류 경제학 설명드렸죠? 그게 수요 공급 곡선에 커다란 녹아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 자연이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연을 얼마나 개조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공급 곡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요 공급 곡선은 여러분 욕망은 무한하다고 그러지만 경제학자들도 누가 여러분 욕망이 무한해요? 전 세계 남자 다 갖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 고개 끄덕였어요. 정신 차리세요. 전 세계 남자가 몇 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욕망이란 건 사회적 욕망이거든요. 사회적 수요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연의 공급량을 갖다가 그래프로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건 뭐에 의해서 만족시켜줍니까? 그것이 바로 뭐죠?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그게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뭐다? 바로 무슨 혁명이라고 표현합니까? 한계혁명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마샬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처음 마실 땐 뭐예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고 두 번째 마실 때는 보통이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뭐는 다를 수 있다? 가치는 다를 수 있다. 그게 한계 개념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할 때마다 달라진다.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은 물을 똑같다라고 상정하고 출발하면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마샬이죠. 그렇잖아요. 물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처음 물과 나중 물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현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는 다르다고 설정해. 기존 고정 경제학은 다르다고 설정해. 같다고 설정해요. 같다고 설정하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100만 원 벌었어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100만 원 100번 벌었어요. 1억 됐습니다. 그 다음 100만 원 벌어요. 처음 100만 원 벌 때부터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이게 이제 뭐가 돼야 되냐? 바로 교환가치는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샬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폐 왕은 뭐예요? 화폐 왕. 달러 아니겠습니까? 실물의 왕은 뭐다? 석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 보세요. 막스를 마샬은 이렇게 깔 거예요. 아니 물과 다이아몬드를 마샬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막스가 나오더니 야 그건 정말 예외적이잖아. 딱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샬이 그래요? 그럼 실물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실물의 왕은 뭡니까? 석유라고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현대 경제학에서 막스가 살았다면 석유의 가치는요? 딱 물어볼걸요? 왜? 이거 한번 석유 그래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석유가 얼마였었냐면 1배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한 도라무통입니다. 한 61리터쯤 돼요. 근데 그때 얼마가 있었냐면 145달러 했었거든요. 불과 이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 달러죠? 최저 때 33달러였죠.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무슨 얼마 사이에 무슨 6개월 사이에 석유의 가치가 뭐 이렇게 변했겠어요? 석유를 하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량이 크게 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샬은. 네. 저번 시간에 저 막시스트인 줄 알았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샬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스가 탔고 누가 맞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결국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기능론, 갈등론 있을 때, 어느 게 더 좋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는 무슨 논이에요? 기능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어. 그건 뭐예요? 갈등론이죠. 그럼 어느 게 더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아니, 1960년대, 70년대 미국 뭐가 더 설명하기 좋습니까? 기능론이 설명하기 좋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 사회 뭐가 더 설명하기 좋습니까? 갈등론적 성격 설명하기 좋죠. 전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미국 사회를 다 갈등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경제학도 막스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는 것이고 마샬이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마샬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예외적인 현상입니까? 금방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 마샬은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석유의 가치는 얼마예요? 네? 그럼 이거 평균값이 석유의 가치예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그 평균값 알아서 뭐 하게요? 네, 마샬은 이 한 방으로 끝내는 겁니다. 마샬은 왜? 이제 설명할 게 많죠. 이때 왜 그랬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무슨 과잉이었죠? 공급 과잉이었죠. 뭐 했습니까? 세계적인 2008년 금융위기로 무슨 침체 이루어졌습니까?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죠. 네, 경기 침체 발생하니까 무슨 경제 위축이 발생했어요? 실물 경제 위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위기로부터 온? 금융 위기로부터 온 경제 위기가 실물 경제 위기로 반영되었던 가장 전형적인 지표로서 석유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던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겠죠. 네,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자,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뭐예요? 1배럴에 뭐예요? 150달러였죠? 이때 막 무슨 이론 나왔습니까? 석유, 무슨 이론 나왔습니까? 오일 피크 이론 나오지 않았습니까? 석유 이제 좀 있으면 다 떨어진다. 20년도 못 간다. 난리 쳤었죠?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왔습니다. 오일 피크 이론 근데 쓴 책들 알고 봤더니 어느 연구소에서 돈 됐던 거예요? 예, 투기. 골드만삭스 돈 받은 애들이 있었던 이론이죠. 다 그런 게 아니라. 예, 골드만삭스가 여기서부터 산 거 아니에요? 쭉 뿜어졌죠. 가볍게 털고 나왔죠. 근데 1%가. 왜 난 안 껴주는지 모르겠어요. 분노해요. 자, 뭐가 된다? 이거죠. 오일 피크 투기 이론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 수요와 공급 있으면 뭐가? 수요가 나왔죠. 근데 이 수요는 무슨 수요였다? 가수였지 않습니까? 예, 마샬은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샬 이것도 뭐라 설명하겠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석유 가격이 실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금방 나오셔야죠?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비탄력적이니까. 무슨 개소리냐고요? 미시경제학 들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설명하려면 제가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거니까.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샬의 힘인 거죠. 괜히 경제학의 왕에, 미시경제학의 왕으로서 100여 년 넘게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런다? 우리가 이걸 보고 한계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샬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보세요. 또 큰 업적을 이뤘던 게, 우리가 그 전에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다 책들이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 경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 경제학. 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뭐다? 정치 경제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샬 이론이 또 이거는 우리 철학할 때 합시다. 밀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건데, 밀이라고 우리 공리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존 스튜어트 같은 밀의 영향을 받은 건데, 어쨌든 이 경제학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인제는 정치 경제학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학의 영역이 들어갑니다. 순수학문으로 나오는 건데 읽어보세요.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단과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개인의 사단의 재반 측면에 대한 연구나 그러나부터 읽으시면 돼요. 특별히 자, 마샬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1,000원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초콜릿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네. 왜 아이스크림이 주는 효용이 커피가 주는 효용보다 뭐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커다고 생각했죠? 네. 그 판단하는데 어떤 정치적 요인이 친구한테 미쳤어요. 그러지 않았죠? 그거요. 마샬이 얘기하고 싶은 거. 네. 그걸 연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무슨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고찰할 때만이 순수한 경제학의 영역을 갈 수 있다. 그냥 경제학자들이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꾸로 우리 마샬의 이런 주류 경제학, 미시 경제학이 지금은 뭐라고 비판받습니까? 경제학만 바라봤다는 거죠. 무슨적 연구를 못했다? 총체적 연구를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총체적 연구라는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제 영역에 독자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른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이 총체적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넌 총체적 사고가 부족했다라고 지금은 비판받지만 거꾸로 이 당시에는 이런 총체적 사고로부터 별렬된 개별적 사고가 필요했던 거죠. 경제, 왜? 순수 미시경제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시경제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꾸로. 근데 그걸 상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치적인 영역과 분리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왜?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 첫 잔이보다 더 시원한 거죠. 두 번째 잔보다. 무슨 정치적 영역의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마샬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분리시켜 놓고서 학문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 있다. 그게 독자적인 경제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샬이 말하는 게 왜 수학을 생각보다 강조 안 했다는 말을 알겠죠. 마샬이 생각보다는. 예. 근데 그걸 갖다 설명하기 위해 이 포인트가 나온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 과정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마시는 물보다 두 번째 마시는 물의 효용이 얼마나 더 적은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적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얼마나 다른가. 예. 그럼 첫 번째 미분계사, 두 번째 미분계사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밀시키느냐. 이것만 나중에 연구를 해버린 거죠. 제가 왜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는 건지 아시겠죠? 마샬이 비판받아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왜 이것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더 정밀하게 한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 위대한 뭐가 돼요? 경제학자죠.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만나서 뭐 한다고 그래요? 물리학자가. 경제학자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십니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뭐다? 경제학자가 물리학자 만나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못하십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학자가 뭐라 그랬대요? 경제학자 보고. 어떻게 이렇게 경제를 모르십니까? 유명한 일화 아니겠습니까? 아주 재밌는 일화죠. 왜 모르게 됐던 거예요? 마샬처럼 했으면 저 절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물 마실 때, 두 번째 물 마실 때 개념 이해가시죠? 첫 번째 물 마실 때보다 두 번째 물 마실 때가 효용이 적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는 더 주는데 이건 미분이 개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이론화시키고 정밀화시키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인류 중에 몇 명은 그걸 해야겠지만 대한민국 그 고3 재수하고 대학 들어간 똑똑한 경제학과 학생 그 수만 명이 들어가서 그것만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진짜 공부해야 될 거는 이런 경제사, 탄탄한 경제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생들 만나서 얘기하면 무차별 곡선 정말 잘 알아요. 예, 수학 엄청 잘하고 헨리 조지 몰라요. 예, 막상 우리 뭐라고? 막상 경제학자예요? 죽어버리고 싶죠. 막상 경제학자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것도 유명한 스카이라는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몇 학년 된 경제학과 학생이 와갖고는 헨리 조지가 뭐 한 사람이에요? 뭐 이 딱 나오면 그 정도 돼요. 3학년 4학년 되면 조지스트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든가 한국 사회 조지스트들이 얼마나 적합하지 않은지 토지 문제를 한국 사회를 조지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 나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탁 논쟁해 보면 FT에 나왔을 때는 논쟁에 나오면 이게 여기서도 비교 이론의 리카르도 영역에 맞던 비교 이론이 그 나라와 우리가 적합한 걸 띌 수 있는지 어떤 상품을 배제시켜 나가야 돼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고 지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참으로 비마샬적인 마샬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 학문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막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막사는 집단과 집단을 연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꼭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미시란 말은 작다란 말이 되지만 여러분 사회학에서는 미시를 작다로 표현 안 하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그래요. 미시는 상호작용론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미시 여러분 1분만 설명드릴게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미시적 연구는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미시적 연구는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1920년대 그 신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10년에 신문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딱 바라봤더니 이때는 무슨 쓰기예요? 세로 쓰기 하고 있죠. 그리고 뭐가 다 중심이에요? 한자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쓰기였어요? 이때 거꾸로 미쳤구나. 이게 세로 쓰기예요? 정신이 잘. 일단 다 세로 쓰기 하고 이때는 뭐예요? 전부 다 가로 쓰기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틀이 바뀌었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딱 나왔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평등주의적이고 자주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미시예요. 막스는 뭘 했어요? 근데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분석한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 점원은 100원 주고 물건 사와 그랬어요. 근데 걔는 걸어갔다 오는데 어떤 애는 100원 주고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뛰어갔다 오더라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얘는 뭐예요? 100파운드 벌더라 이거죠. 근데 얘는 뛰어갔다 오면 300파운드 벌더라 이거죠.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호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프라는 게 이해가시겠습니까? 수요와 공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자예요? 수요자죠. 이건 무슨 자예요? 공급자죠. 수요만 배우지 않죠 미시에서. 수요를 배우면 반드시 뭘 배웁니까? 공급. 둘의 뭐를 갖다 배우는 거예요? 관계. 무슨 작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상호작용의 결과가 나오죠?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그맣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맨날 거시경제학 하면 크게 봅시다. 거시경제학은 거시란 말은 정확히 구조를 보자는 거고 거시경제학이란 말은 구조를 보자는 말이에요. 미시경제학은 조그맣게 보자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안에 존재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함으로써 그 사회를 이해하자. 이게 미시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격이 중시되는지 알겠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났을 때 뭐가 형성된다?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뭐가 되겠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펜을 매매를 합니다. 얘는 수요자입니다. 얘는 공급자입니다. 얘는 10원에서 20원 주고 얘는 10원에서 30원 주고 살라 그래요.
얘는 20원이나 40원 주고 팔라고 그럽니다. 예, 뭐가 되겠어? 두 사람이 만났죠? 무슨 작용이 발생합니까? 상호작용이 발생하죠? 그 결과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에서 결정되겠습니까? 20원에서 30원 사이에서 결정되겠죠? X는 20원에서 30원 사이에 결정될 겁니다. 정리되시겠죠? 얘는 30원 이상 주고는 안 살 거 아닙니까? 얘는 20원 이하에서는 안 팔겠죠? 이게 가격이죠. 두 사람의 상호작용의 결과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미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사약 시간에 배워보시면 아마 훨씬 더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미시죠. 그러니까 이런 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급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샬이 막스를 몰랐던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했던 거죠. 막스식의 분석은 경제학과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마샬은 생각했고 이것이 진정한 경제의 본령이었다라는 것이 마샬의 이론이었을 겁니다.